칼 융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과 공감 능력이 큰 사람 사이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공감자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이 말하지 않는 언어, 즉 그들의 말이 아니라 심리적 패턴과 조작, 전술, 감정적 전략을 읽어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융은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했다.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은 자신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마침내 그들의 침묵 처벌, 죄책감, 유발, 매력 공세를 해독해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한때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로 끌어당기던 갈고리는 이제 무해하게 튕겨나간다. 나는 이것을 그림자 문해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융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이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위험해진다고 이해했다. 그들은 대개 극적으로 에스컬레이션 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융이 이 각성이 당신의 심리적 자유에 대해 의미하는 바에 관해 더 중요한 사실도 발견했다. 통제력을 잃는 데 대한 자기애적 성향의 반응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융이 확인한 일정한 패턴을 따르며 그 패턴은 조작과 해방의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순간에 대해 융이 이해한 핵심은 이것이다. 자기애적 성향의 언어는 애초에 진짜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심리적 영토 통제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대화, 모든 상호작용, 모든 감정 교환은 당신의 내면 지형 위에 그들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설계돼 있었다. 융은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 의지가 없고 권력 의지가 최우선인 곳에는 사랑이 결여된다고 썼다.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은 전적으로 권력 의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유난히 소모적으로 느껴진다. 당신은 한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 시스템을 항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 시스템을 해독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들의 매력은 진짜 끌림이 아니라 전략적 조작이다. 그들의 침묵은 상처받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통제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심리적 처벌이다. 융은 이러한 인식이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의 시작임을 이해했다. 타인의 무의식적 패턴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가는 과정 말이다. 그러나 그는 이 각성이 대가를 동반한다고도 경고했다.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은 당신의 새로운 자각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상황은 위험해진다. 융은 수십 년 동안 그가 심리적 투사라고 부른 것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특정한 언어 코드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조작 문법이라고 부르는 것, 언어와 감정과 전략적 행동을 통해 현실을 통제하는 체계적인 방식이다. 융이라면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해독했을 것이다. 그들이 네가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할 때 진짜로는 내 조작이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걸 멈춰라는 뜻이다. 그들이 침묵 처벌을 할 때 그들은 내가 내 통제에 복종할 때까지 나는 내 승인과 관심을 거둘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당신을 학대한 뒤 갑자기 애정을 퍼붓는다면 그것은 내 신경계를 다시 리셋해서 더 많은 학대를 견디게 만들어야 해 라는 뜻이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아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형된다고 썼다. 하지만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은 변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가짜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다. 친밀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에게서 특정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계산된 반응들이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그저 겪는 대신 번역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미쳐가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모순이 완벽히 이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다. 냉온탕을 오가는 패턴, 죄책감 유발,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은 모두 같은 기능을 한다. 심리적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융의 통찰이 느릿느릿하게 중요해진다.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 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애초에 왜 당신은 그런 조작에 취약했을까? 어떤 심리적 상처가 당신을 그들의 통제 전략에 취약하게 만들었을까? 융은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는다고 썼다. 그 어둠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승인이 필요했던 당신의 일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당신의 일부,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착각했던 당신의 일부에도 있다. 만약 당신이 마침내 그 패턴을 인식하고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 게임이 보인다 라고 말하라. 이것이 자기애적 성향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 수카카카토 트랜스포메티브한 이유다. 당신은 그들의 조작을 해독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설계도를 발견하게 된다. 당신을 쉬운 표적으로 만들었던 상처, 당신을 취약하게 했던 욕구, 당신을 붙잡아둔 두려움 말이다. 융은 공감자가 이런 패턴을 의식화하면 내가 인식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이해했다.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는 의식적 인식 아래에서 작동하는 데 의존한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조작을 전략적 행동이 아니라 진짜 감정으로 경험해 주길 필요로 한다. 융은 가장 큰 위험은 무의식에 갇혀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썼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반대다. 다른 사람들이 의식화되어 현실을 또렷이 보게 되는 것. 한번 그들의 패턴을 보면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언어를 배웠다는 기미를 느끼면 극도로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문제만이 아니다. 자기 이미지에 대한 통제력마저 잃는 문제다. 당신이 그들의 조작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던 동안에는 그들은 자신에게 난 그냥 감정적인 거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뿐이야. 오해받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분노에 차분한 자각으로 대응하고 침묵 처벌에 쫓아가지 않으며 죄책감 유발에 걸려들지 않을 때 당신은 거울이 되어 그들의 본 모습을 비춘다. 그리고 융은 대부분의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이 거울이 보여주는 것을 마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거울을 부수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내가 절박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든다. 그들은 예전 전술을 더 강하게 시도한다. 침묵은 더 길어지고 분노는 더 격렬해지고 죄책감 유발은 더 정교해진다. 그들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유지하려는 절박함이 원래부터 얼마나 컸는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융은 건강한 사람은 타인을 고문하지 않는다. 대개 고문당한 자가 고문자가 된다고 썼다. 자기애적 성향의 에스컬레이션은 그들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곁에 남아 그들을 치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결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언제나 그들 자신의 심리적 감옥에 관한 것이었음을 인식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공감자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 자기애적 성향의 언어를 이해하면 그 언어를 활용해 더 건강한 소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융은 이런 사고를 경고했을 것이다. 조작의 도구로는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없다. 좋은 의도라 해도 그들의 언어 게임에 참여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목표는 조작에 유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자각을 통해 그것에 면역이 되는 것이다. 융은 누군가가 심리적 조작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깊은 관찰을 남겼다. 그들은 내가 어두운 거울의 유혹이라 부르는 것과 마주한다. 즉, 이 통찰을 해방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다. 당신이 마침내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들의 불안을 건드리거나 예전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던 방식 그대로 그들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무력감을 느껴온 뒤 이런 새의 힘은 취할 만큼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융은 이것이 각성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경고했다. 융은 마음의 진자는 옳고 그름 사이가 아니라 의미와 무의미 사이를 오간다라고 썼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언어를 배우면 마음은 피해자 의식에서
포식자 의식으로 흔들릴 수 있다. 둘 다 무의식적 위치다. 둘 다 당신을 그들의 심리적 장안에 가둔다. 이 유혹은 미묘하지만 강력하다.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똑같이 냉담하게 침묵으로 벌을 주고 죄책감을 이용해 행동을 바꾸게 하려 하고 더 잘 대할 때까지 애정을 거둬들이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저 경계를 세우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융이라면 이것을 그림자 소유, 즉 한때 두려워하던 그 존재가 되어버리는 현상으로 알아봤을 것이다. 융은 자신의 열정의 지옥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결코 극복한 적이 없다라고 썼다. 공감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그 지옥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다. 반응으로 자신까지 조종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파괴적으로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힘을 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그림자 문해력이라 부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진짜 숙련은 조종자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지 않다. 조종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아예 거기에 관여하고 싶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들을 벌줄 필요도, 한 수 위로 이길 필요도, 교훈을 가르칠 필요도 없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면 된다. 그들의 전술을 되받아치고 싶은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라. 나도 거의 내가 두려워하던 존재가 될 뻔했다. 융은 이 유혹이 사실 치유의 신호라고 이해했다.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만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가해자, 순환 고리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것이다. 조종을 또렷이 보면서도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언어는 바이러스와 같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면 면역이 생긴다. 그러나 그 작동 방식에 지나치게 매료되면 그 패턴에 감염될 수 있다. 핵심은 융이 의식적 분리라고 부른 것을 기르는 것이다. 흡수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 융은 초월 기능이라 부른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상반된 힘들을 긴장 속에 함께 붙잡아 두어 마침내 새로운 것이 떠오르게 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회복 중인 공감자들에게 이는 연민과 경계, 이해와 분리, 사랑과 자기 보호를 동시에 붙드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언어를 숙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조종을 일일이 해독하고 모든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전술을 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직관적 면역이라 부르는 것, 즉 의식 아래에서 작동하는 자동인식 시스템이 발달한다. 융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시야가 맑아진다.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라고 썼다. 진짜 각성은 나르시시스트 행동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왜 당신이 그것에 취약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내면의 여정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어쩌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서 자라 사랑을 혼란과 동일시하도록 학습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융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 증후군을 키워 남을 고치는 데서 자신의 가치가 나온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어 강렬함을 친밀감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융은 이런 상처들이 성격 결함이 아니라 정보라고 보았다. 그것들은 당신의 심리적 작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엑스레이 기계 같아서 자기 가치감의 균열, 경계를 세우는 능력, 자신의 지각을 신뢰하는 역량에 있는 모든 골절을 드러내게 했다. 그러나 여기서 융의 통찰은 해방적이다. 일단 이 패턴들을 명확히 보면 당신은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근거한 진정한 경계, 즉 내가 진짜 경계라 부르는 것을 개발할 수 있다. 타인의 승인에 기대지 않는 내적 확인, 즉 스스로의 가치감을 기를 수 있다. 감정적 주권을 연습할 수 있다. 감정을 온전히 느끼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조종, 가스라이팅, 통제에 능통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언어를 가르쳤다. 그러나 회복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배우는 일이다. 건강한 관계, 진정한 소통, 진짜 친밀감의 언어다. 융은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에게는 발을 조인다. 모든 경우에 통하는 삶의 처방은 없다라고 썼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통하던 것들,
과도한 경계심, 사람 맞추기, 감정 관리은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 독성 속에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준 생존 전략을 의식적으로 배워서 다시 지워야 한다. 그래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그저 나쁜 관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정서적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전략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언어, 조종이 아니라 취약성에 기반한 언어, 거래적 교환이 아니라 진짜 돌봄에 기반한 언어. 이런 패턴을 배우고 난 뒤 더 건강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면 내 에너지가 바뀌었고 관계도 바뀌었다 라고 댓글을 남겨라. 융은 누군가가 심리적 조종에 면역이 생기면 조종자에게서 내가 통제 시스템 붕괴라 부르는 일이 촉발된다고 관찰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 번도 마주해본 적 없는 것을 경험한다. 자신의 주된 대처 기제가 완전히 먹히지 않는 상태다. 이는 그들에게 깊은 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타인의 지각과 반응을 통제하는 능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융은 세상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묻고 네가 모르면 세상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썼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해왔다. 그 영향이 사라지면 그들은 정체성의 공허와 마주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의 언어를 배웠다는 걸 그들이 알아차리는 순간 그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수위를 올리는 이유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는 것이다. 그들의 분노는 사실 당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다. 또렷이 보이는 것, 그리고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실존적 공포 때문이다. 융은 이 순간이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상처, 즉 평생 피하려고만 했던 수치심을 드러낸다고 이해했다. 과대성, 통제 욕구, 조종 전술, 그 모든 것은 어린 시절부터 품고 온 무가치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세운 방어막이다. 당신이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물러날 때 쫓아가지 않고 그들의 투사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않게 되면 당신은 그들이 평생 회피하도록 자신의 전 인격을 구축해온 바로 그 감정들을 그들이 직접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통제를 잃을 때 진짜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들은 심리적 소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이라면 당신에게 이것을 이해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들의 위기는 당신이 고칠 책임이 아니다. 당신이 그들의 상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들을 치유할 수도 없다. 당신의 일은 그들의 심리적 붕괴가 튀기는 파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통제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대개 예측 가능한 몇 단계의 국면을 거친다. 첫째는 격화다. 더 큰 조종, 더 극단적인 행동, 당신을 다시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들. 그 다음은 거짓 깨달음이다. 자기 인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주장, 변하겠다는 약속, 당신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설계된 일시적인 개선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대체 상대를 찾아 나서는 단계입니다. 통제할 세 사람을 재빨리 찾고 종종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거나 당신이 쉽게 대체되었다고 느끼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 왜곡이 찾아옵니다. 과거를 다시 써서 자신이 피해자였다고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며 당신이 가해자라는 정교한 서사를 꾸며냅니다. 융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무엇이든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위기에서 나타나는 자기애적 성향의 행동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진짜 자아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그들의 반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들이 더 격해진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을 상처 입히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상처 입히게 두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시도는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제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에 면역이 생기자 융이 말한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그들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도 그들이 선택한다면 진정한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융은 심리적 자유에 관한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조종 전술을 더 이상 이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완전히 익힌 순간입니다. 내가 자유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학대에 대한 면역은 그것을 이해하려는 데 무관심해짐으로써 얻어집니다. 이는 의식의 깊은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다음 수를 예측하고 전술에 대비하는 대신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차갑거나 무심해져서가 아니라 자기중심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단단해질수록 그 정체성을 조종하려는 타인의 시도는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의 승인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심리적 불가침성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듭니다.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특정한 유형의 해에 더 이상 취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면 그들의 침묵으로 당신을 벌줄 수 없고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괜찮다면 죄책감 유발로 당신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들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분노로 당신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는 도전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졌다고 믿었던 연결을 애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융은 유독한 관계조차도 살아있음처럼 느껴지는 어떤 강렬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빠져나오면 삶은 처음에는 조용하고 비어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융은 가장 격렬한 갈등도 극복되고 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평온이 뒤따른다 라고 썼습니다. 이 평온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지만 수년간의 혼란 뒤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의 롤러코스터, 높은 긴장감의 드라마, 필요로 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방식이 유독했다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애적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곤 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공허함으로 착각하고 드라마를 열정으로 착각하며 혼란을 연결로 착각합니다. 융이라면 이것을 해방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유독한 관계의 중독적 강렬함을 겪은 뒤에도 건강한 관계의 조용한 기쁨을 견딜 수 있는가? 자유의 역설은 건강한 사랑이 트라우마적 유대와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더 꾸준하지만 덜 극적이고 더 평화롭지만 덜 다급하며 더 진실하지만 덜 강렬합니다. 위기 대신 안정 속에서 생동감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융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회복이란 당신에게 행해진 것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선택을 매일 반복할 때 진정한 자유가 만들어집니다. 드라마보다 평화를 더 흥미롭게 느끼는 법을 배웠다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혼란보다 평온을 선택합니다. 이제 융은 심리적 발달의 최고 형태가 그가 대립의 결합이라 부른 것, 즉 서로 모순되는 진실을 찢기지 않은 채로 함께 붙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애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이는 깊은 공감 능력과 강한 경계의 필요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합이 내가 의식적인 공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타인의 경험에 빠져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알아차리되 그것을 고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의 행동을 이해하되 그 영향까지 면죄해주지는 않을 수 있으며 자기 보호를 희생하지 않고도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융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체 도덕적 문제의 본질이자 삶에 대한 전체 관점의 정수이다라고 썼습니다. 이 수용에는 조작에 취약했던 자기 안의 부분을 인정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의식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구원자 컴플렉스가 있어 고쳐야 할 사람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취약했음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견디게 했음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공의존적 패턴 때문에
융합을 친밀함과 혼동해 왔음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통찰은 인격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자유로 가는 지도입니다. 통합된 공감형 인간은 융이 말한 능동적 상상을 기릅니다. 자신의 심리적 패턴에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는 대신 그것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고치고 싶은 오래된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진짜 배려라기보다 트라우마 반응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강렬함에 끌릴 때 그것을 진짜 연결이 아니라 익숙한 기능장애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은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 패턴의 당김을 느끼면서도 그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고, 조작을 알아차리면서도 반드시 맞서 싸울 필요는 없으며, 경계를 세우면서도 경직되거나 다쳐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 수준의 통합이 드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관점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만큼 강하면서도 진짜 연결을 위해 충분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조작을 알아볼 만큼 분별력이 있으면서도 그 뒤에 있는 상처를 이해할 만큼 연민이 있어야 합니다. 숙련은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건강한 행동으로 그 신뢰를 획득한 사람들에게만 의식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융은 생각하는 일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판단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본질적 가치에 대한 단죄로 바꾸지 않고도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평가하되 그들의 고군분투에 대한 연민은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에게 경계를 세우면서도 악마화할 필요가 없고,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방어적이거나 반응적으로 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서적 성숙입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온전함이 당신의 안녕과 양립할 수 없을 때조차 타인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능력입니다. 융은 개인의 심리적 치유가 집단적 변화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조작의 면역이 되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주변 모두에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진정성의 파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다른 이들에게도 치유할 허락을 줍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유독한 역학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친절할 수 있으면서도 약하지 않을 수 있고, 경계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잔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가 원래 어떠해야 한다는 그들의 무의식적 가정을 흔듭니다. 융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고, 당신이 알아야 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들에게서 배워라. 라고 썼지만 그 반대도 또한 사실이다. 당신이 심리적 자유를 향해 걸어온 여정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움이 된다. 조작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당신의 거절은 다른 이들에게도 나도 그럴 필요 없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아이들은 학대적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큰 혜택을 얻는다. 사랑이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우는 대신 건강한 사랑은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키는 것임을 보게 된다. 그들은 경계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행위라는 것을 배우고, 조작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장애의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이 타인의 조작적 행동을 더 이상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 때 직장 문화도 달라진다. 유능함이 학대를 견디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 전문성에는 감정적 경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성공이 정신 건강을 희생하는 대가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몸소 보여주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갈 때 사소한 만남들조차 변화한다. 당신은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변명해주지 않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을 떠맡지 않으며 조작에 반응적으로 방어하기보다 차분하고 분명하게 대응한다. 융은 사회가 의식적인 개인 한 사람씩 치유된다고 이해했다. 무의식적 패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각 개인은 다른 이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자기애적 인물의 언어에 대한 당신의 면역력은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된다. 그러나 융은 이런 변환이 고립감을 동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집단적 무의식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으면 여전히 오래된 패턴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일시적이다. 치유가 진행될수록
당신은 의식적으로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가장 심오한 파급 효과는 내가 에너지 서명 변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당신의 전체적인 에너지적 존재감이 반응적에서 응답적으로, 방어적에서 단단히 뿌리내린 상태로, 결핍에서 온전함으로 바뀐다. 그러면 조작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된다. 융은 자기애적 인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더 큰 심리적 주권의 여정에서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조작을 알아차리는 것만이 아니라 무의식적 반응 대신 의식적 응답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은 매일의 연습을 요구한다. 모든 상호작용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 대신 진정성을, 갈등을 피하려는 평화 유지 대신 진실을, 자기 희생 대신 자기 보호를 선택할 기회가 된다. 이런 선택들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융은 변형이 의식적 결정의 순간들이 축적되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융은 당신은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썼다. 회복은 이해나 통찰만으로가 아니라 일관된 행동을 통해 현실이 된다. 압박이 있어도 경계를 지킬 때마다, 조작에 끼어들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누군가의 편안함보다 자신의 안녕을 우선할 때마다 당신의 심리적 면역력은 강화된다. 의식적 선택은 또한 어떤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당신의 오래된 패턴, 사람을 기쁘게 하던 태도, 감정관리, 기꺼이 떠맡던 죄책감과 책임에서 이익을 얻었던 이들은 당신의 변화를 저항할 수 있다. 융이라면 이런 저항은 그 관계의 건강성을 알려주는 정보라고 말했을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축하한다. 경계가 있어야 진짜 연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거부한다. 경계가 있으면 착취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분류 장치가 되어 애초에 당신의 안녕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을 걸러낸다. 융은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질서가 있다. 라고 썼다. 자기애적 관계의 혼돈에는 종종 당신 자신의 해방의 씨앗이 들어있다. 한때 당신을 통제하던 조작은 바로 당신의 심리적 작업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스승이 된다. 그러나 이 배움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관계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무지함을 핑계로 삼을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과 타인을 조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당신에게 생긴다. 의식적 선택이란 힘들게 얻은 지혜를 더 건강한 연결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익숙한 기능장애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트라우마 결속의 중독적 강렬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조용하고 단단한 안정감을 신뢰하는 것이며 상호 필요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다. 융은 이런 의식이 인간 진화, 곧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개인,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자기 몫이 아닌 짐을 지지 않으면서 돌볼 수 있는 개인의 발달이라고 믿었다. 자기애적 인물이,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이 자신의 언어를 배웠음을 깨달을 때 그들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관계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 전체가 근본적으로 결함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각성은 더 이상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심리적 영토를 되찾는 일이다. 융은 삶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해결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고 다만 성장하여 넘어설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썼다. 당신은 자기애적 인물을 해결할 수 없고 조작을 고칠 수도 없으며 그들의 언어에 더 능숙해진다고 해서 역학이 바뀌지도 않는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패턴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 자체를 성장하여 넘어서는 것뿐이다. 무의식적 희생자에서 의식적 관찰자로 그리고 통합된 개인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여정은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 즉 조건화와 트라우마와 적응의 껍데기 아래에 있는 진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 자기애적 인물은 당신에게 어떤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의도치 않게 당신의 스승이 되었다. 그들의 언어, 조작, 통제,
감정적 테러는 당신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곧 당신 자신의 진정성의 언어에 유창해지도록 강요했다. 당신은 그들의 투사 아래에 가려진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요구 아래에 묻힌 자신의 진짜 필요를 발견했으며, 그들의 침묵 강요 아래에 있던 자신의 실제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일은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들에게 똑같이 조작으로 되갚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혼돈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안내가 들려주는 조용한 지혜를 잠재우지 못한다. 모든 침묵의 벌은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고, 모든 죄책감 유발은 당신의 경계를 강화해야 할 지점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조작은 그들의 승인 때문에 당신이 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버리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관계에서 진정한 힘을 되찾는 것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다면 이후로 사람 비위를 맞추지 않게 될 거야 라는 내 영상도 확인해보라. 그 영상에서 우리는 타인의 승인 욕구에서 벗어나는 데 관한 융의 통찰을 더 깊게 다룬다. 당신의 민감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운 것은 그들처럼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상징하는 것, 곧 사람들을 조작과 통제의 순환에 가두는 무의식적 패턴의 면역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신은 이제 자유에 유창하며 그 언어는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시청해줘서 고맙다. 다음 차원에서 만나자.